충성! 지금부터 2024년 1월 4일 82세 청년 이원우의 유튜버 돌아온 이하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 뒤에 있는 현수막을 한번 보시지요. 맨 왼쪽은 제가 실브랜 뉴스 기자로서 포병연합회 행사에 참석했을 때 만난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과의 사진입니다. 두 번째는 창군 이래 처음이라고 보도했던 바 있습니다만은 조선일보사에 썼습니다. 제대 50주년 기념 모부대 장병 초청 콘서트 모습입니다. 맨 앞에 제가 서서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부대란 말은 자기가 제대했었던 부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제가 너무나 자주 올라가는 현충원에서 최명신 장군 묘역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또 취재를 하고 기념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네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모부대 73여단 본부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안보 강연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쪽에 연대장도 앉아 있었습니다. 여단장도 앉아 있었습니다. 맨 오른쪽은 대한가수협회 정회원증을 그냥 확대해서 붙여본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인학교 운영 시절 116세 된 제자를 두었다는 이야기로서 서두를 장식할까 합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분명한 사실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저는 수년 전 서울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립腺 암을 수술했습니다. 하루 뒤 저는 입원실 복도에서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건강한 그분이었습니다. 그분도 다른 수술 뒤라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80살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선생님, 올해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워낙 젊어 보이셔서. 몇 살로 보이시죠? 제가 말문을 닫고 있으려니 그분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우리 나이로 올해 103살이랍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노인학교 시절 최고령 남학생이 97살이었거든요. 너무나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다는 그런 표현도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께 장수 비결을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대답인 즉슨 소식, 운동, 술, 담배 않기 등을 들먹였죠. 거기다가 덧붙이는 말씀이 가슴에 탁 와닿는 겁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기. 이건 예수님의 말씀 비슷하기도 한데 그분은 말씀을 이어나갔습니다. 이게 내게 배어있는 생활 철학입니다. 하하하. 저는 그분 앞에서 주눅이 들었지만 한마디 이 말씀은 건네지 않을 수 없었지요. 원장님, 제가 노인학교라는 걸 교직 생활을 하면서 운영해 왔었는데
116세 된 여학생이 제자였습니다. 한기화라고. 허허, 나보다 더 건강한 학생이 있었군요. 하지만 그걸 믿을 수 있어야지요. 그러시겠지요, 원장님. 원장님 독학해서 한의사 면허를 얻으셨다는 말씀도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니 답답하군요. 근데 그 학생의 비결은 노래와 춤 등으로 생활화된 낙천적인 성격,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노인학교에서 노래를 가르쳤거든요. 참 점입 가경이네요. 그 참 재미있구려. 한 곡 불러보세요. 예, 그러지요. 제가 부르는 건 노래가락입니다. 달아 뚜렷한 달아 임해사창에 비친 달아 임홀로 누워나드나 어떤 불안자 품었더냐 동자야 본대로 일러라 임해사창에 사생결단. 하하, 참 재미있구려. 한 곡 더 불러보세요. 예, 그러지요. 오동추야까지 불렀으니 더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오동추야 다리 밝아 오동동이냐 동동주 술타령이 오동동이냐 아니요 아니요 구전비 내리는 밤낙수 물소리 오동동 오동동 거침이 없이. 예, 이렇게 오동추야까지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예, 있죠. 이팔 청춘에 소년 몸 되어서 문명의 학문을 쫓다 닦아 봅시다. 날 다려가거라 날 모셔가거라 한양의 낭구나 좋다 날 노려가거라. 그분은 그저 입을 다문 채 내 모습을 제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체험을 했다는 그는 표정도 짓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그 청춘가를 부르고 나면 이 허벅지에 손뼉을 워낙 세게 내려쳤기 때문에 멍이 들기가 일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덧붙이고 또 둘은 서로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어 둘은 또 마주쳤습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팩트임을 증명해 드려야지요. 이걸 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노 원장에게 스마트폰을 열어 까마득한 옛날 제자가 발행하던 밀양신문에 소개된 제 수필 한 편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수필 내용 중에 116살 한기화 학생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제가 하나 더 기사를 발견해서 그분께 보여드렸으니 마침 그해 지방선거에서 116세 된 유권자가 신성한 한 표를 행사했다는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그 원장님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만족스럽다는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
그 큰 병원의 홍보 모델, 홍보 대사관이고 홍보 모델로 3년 동안 재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만난 장수 할아버지는 노 장군, 장경석 장군, 102살의 소천한, 다시 말해 돌아가신 북한 출신 교사였던 장군이었습니다. 자택에 저는 2번이나 갔는데 포병 출신이었습니다. 포병의 전설, 레전드,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분의 장수 비결은 하루 만보 걷기. 100살이 넘어서까지 그분은 그 철학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분도 절제의 미학을 지녔습니다. 몸도 아주 날씬하셨죠. 투철한 군인 정신이 가미된 그런 분입니다. 다시 만나면 노래하겠습니다. 백두산 정기뻗은 삼천리 강산 무궁화대하는 온누리의 비. 육군가입니다. 여기서 기가 찬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장군이 박경석 장군. 조금 전에는 장경석 장군이죠. 지금은 박경석 장군입니다. 초대 제후대대장이었으며 월남전에도 참전한 영웅입니다. 또 서경석 장군이라고도 있죠. 그러니까 장군이라고 하려면 박경석, 서경석, 장경석, 이제 세 분 다 경석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름지기 장군으로 남자를 키우고 싶다면, 즉 아들을 키우고 싶다면 경석으로 이름 지어라는 말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또 박경석 장군과 통화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먼저 이 성을 떠날 때까지 술과 담배는 절대 하지 않는다. 철석까지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도 했지요. 올해 92세, 문단의 선배이기도 하고 한국소설가협회 최고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분 장담이 너무나 가슴이 와닿고 믿음직스럽습니다. 자기는 100세 훨씬 넘겨서까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을 거라고. 이제 갑장인 서경석 장군과의 통화만 남았습니다. 참 서경석이라는 코미디언도 있었죠. 육사에 합격했었다니 그가 만약 육사에 그대로 진학했더라면 지금쯤 장군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경석, 정말 경석이라는 이름만 지으면 육사도 합격할 수 있고 장군으로 진급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만 우리 모두 다짐하십시다. 건강하게 장수하십시다. 이상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성!